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광주 분양시장,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네요. 3월 11일자, 오늘이 12일인데 하루 좀 늦는 3월 경기 전망치가 62, 부산에 의해 하락폭은 가장 크고요. 지난달 시세 51.7, 4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일정 속속 연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성수기를 앞둔 광주 지역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6.7로 전달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건설사들이 견본주택의 개관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분양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는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향후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HSSI 전망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10에서 40%, 10에서 40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울산이 80포인트, 80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전달보다 22.5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래서 69.6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대전이 79.5, 세종이 76.1, 대구가 73.5, 70선에 그쳤고요. 부산이 60선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강주는 3월 HSSI 전망치는 62로 전달보다 33.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방광역시 중에서 부산하고 광주광역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네요. 지난달 HSSI 실적치는 60.8로 전달보다 20.4포인트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6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80일을 기록한 서울의 80선 분양 실적을 유지되고 있지만 전 지역에서 실적이 10에서 30%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80 예상 분양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주 전라권 예상 분양률이 74.7%를 나타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에서도 이 아파트 분양 일정이 속속 연기됐고요. 한 부동산 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날 전국 26개 단지에서 총 19,133가구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15개 단지 10,558가구만 분양했고요. 일반 분양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5,465가구 중 7,812가구 공급된 것입니다. 당초 분양 예정 물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역의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과 달리 지방은 견본주택 등을 통한 면대면 접촉과 홍보가 흥행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달 예정된 분양 일정을 일단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병풍형 아파트는 가라, 강주 건축심의 개선한다고 나왔네요. 강주시는 아파트 획일적인 디자인과 고층 고밀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병풍형 아파트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니까, 원래 많이 보면 식상한 거죠. 그러나 그 안전은 병풍형이나 뭐 타워형이나 그렇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은 병풍형이 최고예요. 병풍형이 왜 쾌적하냐면 맞통풍을 할 수 있잖아요. 타워형은 맞통풍 하기가 힘들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를 좋은 것을 취하면 또 하나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주 지역 아파트가 주택 유형의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유지에 양적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단순 반복 형태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강주시는 전문가 총괄 건축 등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요. 새롭게 정비된 주택 심의 기준에 중순께 공고하고 공고일 1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성냥각 모양의 평면적인 인면 형태를 입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돌출형 발코니, 측벽 발코니, 측벽 디자인 등을 도입해야 다양한 인면 디자인이 창출합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주거 등의 형태와 충수, 이삭의 유형으로 다양하고요. 광주시 주요 관문로에 들어서는 단지에는 차별화된 특화 디자인, 지구 등을 배치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고밀평평 아파트도 개선합니다. 여기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봐보세요. 지금 획일화된 그 병풍형 아파트, 성냥갑 아파트가 설계비가 제일 싸겠죠. 왜냐하면 가장 그 설계하는 설계사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빨리 하고. 근데 이것을 타워형으로 하고 특이한 구조를 빼내고 또 외국에 있는 사례처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설계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건축비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은 쌀 수는 없어요. 멋지게 했으면 그만큼 멋지게 한 만큼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싸게 해주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는 주변과 연결되도록 개선합니다. 단지 주변을 없애고 상가 및 공기, 커뮤니티 등 배치해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하고요. 보행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3m 이상의 옹벽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디자인 옹벽 계단식을 벽화로 조성합니다. 이런 것은 뭐 좋죠. 벽화 조성하고 뭐 옹벽 같은 거 옹벽 보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쁘죠. 하여튼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을 화사하게 뭐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10여 년에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이 정비되면서 개발 위주의 아파트 공급 정책에서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아파트 정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디자인이 변화하면서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멋지고 경관도 예쁘게 하고 그 심의 조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용시설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설계에 반영돼야 될까요? 설계비가 당연히 올라가고 거기에 적용 관련 기술자들 또 건축의 특이한 사례들 그 다음에 건축물에다가 아트를 집어넣잖아요. 아트 우리 보통 저도 상가를 개발해보고 뭐 하지만 사각 기둥 하나 세우는 것하고 원기둥 하나 세우는 것하고 어디가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각 기둥이 제일 싸요. 그다음에 원기둥 같은 경우는 한 1.3배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네요. 근데 만약에 그 배흘림 기둥 있죠. 뭐 이런 거 대학교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기둥 많이 있잖아요. 양 끝터리는 좀 가늘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는 그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하나 그 설계 침대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수가 그 설계 침대로 똑같이 이렇게 기둥 잡고 유로폼을 그렇게 부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잖아요. 이거 하는데 목수 비용 2배 들어갑니다. 2배 정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건물을 멋지게 하고 하면서 가격은 쌀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그런 게 기능상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도 주택도 아트를 집어넣고 멋지게 꾸미고 이렇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고급 아파트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아파트들은 병풍형 아파트로 할 수밖에 없고 싸게 해야 되니까 가격이 상가 같은 것도 보시면 상가 건물에 아트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에 단순 무식하게 지어놓은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돈 내고 활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상하게 뭐 곡선을 넣어버린다든지 아트를 집어넣고 하면은 건축비만 왕창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차료만 왕창 올라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뭐든지 다 이게 좋은 말만 다 갖다 써놔버리면 그것이 다 좋은 말 같은데, 그것을 선택하면,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상 강주권, 호남권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